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 노트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고요. 오늘은 합격 노트 58페이지 부동산 실명법, 이제 명의신탁. 그래서 신탁자가 원래 주인, 수탁자가 등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 내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1번 효력에서 동그라미 1번 적용 제외가 있고 동그라미 2번 특례가 있어요. 이게 다른 거야. 먼저 적용 제외. 적용 제외는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유효 이렇게 돼. 다른 법이 적용되니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가담법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 같은 말, 얘는 민법이 적용되고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탁재산 등기는 신탁법이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적용되니까 얘네들은 유효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랑 특례랑 달라요. 일단 적용 제외는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유효. 특례는 부동산 실명법은 적용이 돼요. 적용되지만 특별 규정이 있는 거야. 특례. 그래서 또 유효가 되죠.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간의 명의신탁은 특례, 적용 제외가 아니라 특례. 그래서 얘네들은 부동산 실명법 적용돼요. 적용되지만 특례. 그래서 유효 이렇게. 일단 다른 거다. 우린 뭐다? 말이 다르면 다르다. 적용 제외 따로 있고 특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거는 적용 제외도 아니고 특례도 아니에요. 뭐냐면 친구 간의 명의신탁. 친구 간의 명의신탁.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 친구 간에 내 건데 네 명의로 등기하자 해서 이제 등기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 약정, 그렇게 하기로 한 그 약정은 무효. 약정에 따른 등기 무효.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근데 이제 매도인이 선이래요. 매도인이 모른 거야. 자, 매도인 나오는 명의신탁이 있어요. 거기서 매도인이 선이다. 그러면 등기가 유효. 약정은 계속 무효. 자, 친구 간에서 약정이 유효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친구 간에서는. 약정은 무효야. 특히 매도인이 선의일 때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돼요. 등기를 물어봤나? 약정을 물어봤나? 이거 잘 낚여. 매도인이 선의일 때 등기만 유효. 약정은 계속 무효. 친구 간에서는 약정은 그냥 무효. 그리고 수탁자, 등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다. 그렇게. 선악불문하고. 몰랐건 알았건 상관없이 제3자는 보호가 된다. 다만 적극가담 그러면 그건 안 돼. 적극가담 그러면 103조 위반. 그래서 그때는 무효, 보호가 안 돼요. 그때는. 네, 단순히 악이다. 그래도 보호가 된다는 거. 자, 요렇게는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는. 이제 유형, 종류. 34회 때 특이하게 이게 나왔어요. 2명 나오는 거. 이게 너무 쉬워서 원래 안 나오거든. 너무 쉬워서. 근데 나왔어. 야, 쉬웠단 얘기죠. 그러니까 34회 때가 신탁자, 수탁자 2명밖에 안 나와요. 매도인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쉬운 거야. 내 건데 네 명의로 등기하자.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매도인도 안 나왔어요. 그냥 약정 무효, 등기 무효예요. 그러면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지만 무효인 등기니까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무효 돌아가. 그래서 신탁자, 갑이 소유권자. 무효 그러면 돌아가니까. 그럼 이제 갑이 소유권자인데 자기 명의로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을 명의로 돼 있잖아. 등기를 다시 찾아오고 싶대요. 이렇게 하는 거야.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거 말소. 그렇게. 소유권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거 말소해서 그렇게 등기를 찾아오는 거다. 그리고 또 을이 팔았어요.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됐으니까 판 거야.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적극가담 그것만 아니면 보호가 된다. 또 이제 자기 것도 아닌데 갑 건데 남이 건데 판 거잖아요. 자, 남이 거를 훔치면 절도, 남이 거를 빼돌리면 횡령이에요. 그러니까 지 것도 아닌데 남이 건데 갑 건데 팔았잖아. 이게 원래 횡령이었어, 횡령. 그런데 판례가 이제 수탁자가 갖다 판 행동이 횡령죄는 안 된다. 자, 명의신탁에서 횡령죄는 안 나와요, 이제는. 남이 건데 팔아도 횡령죄가 아니다. 근데 주의사항, 얘가 아예 처벌이 안 되나요? 아니요, 처벌돼요. 명의신탁은 했잖아. 명의신탁이 불법이에요.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그 자체로 신탁자는 5년이요. 수탁자는 3년이요. 거기 58페이지 우측 하단에 제재가 있죠. 3번 제재. 58페이지 우측 하단에 명의신탁 자체를 처벌한다고. 신탁자는 5년이요. 수탁자는 3년이요. 그러니까 얘는 3년 1억 처벌된다고. 다만 팔았을 때 횡령죄는 안 된다. 횡령죄는. 명의신탁으로 처벌은 되지만.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얘는 쉬운 거야. 이제 중간생략형,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 이제 그 두 가지가 중요해요. 나오면 둘 중에 한 가지가 나올 거예요. 먼저 중간생략형,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같은 말이에요. 중간생략 등기처럼 명의신탁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자, 매도인 나와요. 매도인, 매수인 둘이 매매계약 체결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부탁을 해. 야, 등기는 내 친구한테 넘겨줘. 그러니까 얘가 알았어. 한 방에 넘겨준 거야. 중간생략 등기처럼. 둘이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부탁을 해서 등기가 한 방에 넘어가서 현재 병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쉬운 거, 약정. 친구 사이에서는 무효. 약정은 고민할 필요 없어. 약정은 무효. 자, 등기. 매도인 나왔네. 매도인이 선의일 때 등기가 유효. 근데 악의. 질문. 판례나 아니면 기출문제에 매도인이 악이라고 써주나요? 안 써줘. 왜? 100% 악이야. 판례나 기출문제를 보면 매도인이 선이다 악이다 언급이 없어. 안 써줘. 얘가 선일 수가 없잖아. 얘가 부탁을 해서 알잖아요. 어떻게 몰라. 그러니까 100% 악이다. 100% 악이. 악이라고 제가 그냥 써놓은 거야. 판례나 기출문제에서는 안 써준다. 얘가 선일 수가 없으니까 100% 악이다. 그래서 매도인이 악이니까 등기 무효.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 그러면 병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도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무효인 등기잖아. 그럼 누가 소유권자예요? 갑? 아니면 을? 갑. 왜? 갑에서 왔잖아. 무효. 갑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갑이 소유권자. 온대로 돌아가야지. 길게 왔으면 길게 돌아가야지. 길게 왔다가 짧게 돌아가? 그거 아니잖아. 갑에서 온 소유권이 무효. 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갑이 소유권자. 그럼 을은 뭐냐면 저 매매계약이 유효니까요. 채권자야. 매수인은 채권자야. 채권이 있어요.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채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채권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계약 체결하고 발생하는 권리들은 다 채권이에요. 매매계약이 채권계약이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 있는 채권자다. 그래서 시험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을이 갑에게,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오, 아니 이거 얼마나 정상적이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 이거 정상적이잖아. 그죠? 을이 병에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라고요. 그런데 이제 얘 명의의 등기가 없잖아. 등기는 일로 넘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대신해서 얘가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거 등기 말소 청구를 대위에서 대신 행사해요. 그래서 등기를 돌려놓고 다시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번잡스러워도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 돌려놓고 그리고 매매계약에 의해서 다시 한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자, 세 가지가 다 맞는 표현이에요. 아까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라고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O. 그리고 갑, 매도인, 얘가 소유권자죠. 갑이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O. 그것도. 얘가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거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O. 그리고 풀 버전.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 돌려놓고 매매계약에서 다시 한번 청구하고 그렇게. 그것도 맞고. 앞에만 나와도 맞고 뒤에만 나와도 맞고 풀 버전도 맞고. 이해가 되세요? 또 이제 얘가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됐을 때 팔았어요. 팔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고. 적극 가담만 아니면. 그럼 남의 거 팔았네? 횡령죄예요? 아니라니까. 이제 횡령죄는 안 나온다. 다만 그래도 명의 신탁은 했잖아요. 이것도 명의 신탁이잖아. 그러니까 신탁자 5년이요, 수탁자 3년이요. 명의 신탁으로 처벌은 된다. 근데 팔았을 때 횡령죄는 안 된다. 자, 이제 질문. 그러면 팔면 제3자가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돼요. 신탁자 을이 등기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하고 그렇게 해서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팔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냥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파는 순간에 얘는 등기는 못 받아와. 근데 얘가 팔고 돈 줬잖아. 처분 대금. 그 처분 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얘가 팔았으면 을이 병에게 뭐한다? 처분 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야, 돈 내놔. 그거 할 수 있다고. 근데 안 팔아서 얘 명의의 등기가 돼 있대요. 아직 안 팔았어? 그럼 그때는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해서 이렇게 등기 받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수탁자가 팔았냐 안 팔았냐 잘 봐야 돼. 안 팔았을 때는 등기를 받아오는 거고, 팔았을 때는 등기를 못 받아오니까 그때는 처분 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고. 이해가 되시나요? 쉽진 않죠. 이제 그 다음 계약 명의 신탁. 자, 신탁자가 돈 된 거,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 신탁자가 돈 된 거예요. 돈 되고, 야, 네가 네 명의로 사, 이렇게. 그래서 수탁자가 매수인 돼서 매매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매수인 된 거야.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됐다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예전에는 계약 당사자형 명의 신탁 이렇게 불렀어.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니까. 너무 기니까 그냥 계약 명의 신탁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신탁자가 돈 되고 수탁자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가 이제 이렇게 수탁자 명의로 넘어와 있고. 그럼 보세요. 이제 쉬운 거 약정무효. 고민할 필요 없어. 친구 사이 약정무효. 그 다음 매도인 통상적으로 선의. 얘가 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이렇게 넘겼잖아. 정상적이잖아. 알기가 어렵죠. 선의. 근데 악일 수도 있어 이때는. 그러니까 얘가 선의인지 악인지 출제위원이 써줘요. 판례도 다 써있어.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 써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선의. 그러면 등기는 유효, 매도인이 선의일 때.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 매매계약은. 그럼 누가 소유권자? 병. 매수인인 수탁자가 소유권자. 만약에 악이면 무효죠. 돌아가. 갑. 매도인 소유권자. 선이다. 유효. 병. 매수인 소유권자. 그럼 질문. 신탁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아니, 없어. 매도인이 선이건 악이건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그죠?
선이면 유효, 병, 매수인 소유권자, 악이면 무효, 돌아가서 갑, 매도인 소유권자. 그래서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등기는 못 받아와요. 그 대신에 돈 댔잖아. 돈을 댔잖아. 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죠. 매수자금을. 아까 중간생략형에서는요. 수탁자가 팔았을 때는 처분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팔았을 때는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하고 등기 받아오고. 그죠? 근데 계약명 신탁에서는 얘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니까 신탁자는 그때는 무조건 매수자금 돈 된 것만 받아오는 거예요. 얘가 팔든 안 팔든 뭐 상관없어.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된 거, 자기가 돈 된 거 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등기는 못 받아오니까. 그게 이제 중간생략형, 3자간 등기명신탁이랑 차이점이죠. 중간생략형, 3자간 등기명신탁에서는 수탁자가 팔았을 때는 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안 팔았을 때는 등기를 받아오고 그렇게. 지금 계약명신탁에서는 무조건 돈 된 거, 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등기는 못 받아오니까 소유권 취득이 안 돼서. 팔았어요. 제3자는 선악부문하고 보호가 되죠. 횡령죄는 안 되고 횡령죄는 안 나온다. 근데 아예 처벌 안 되는 건 아니라니까. 명의신탁은 했잖아요. 신탁자 5년이요. 수탁자 3년이요. 명의신탁으로 처벌은 된다고. 다만 팔았을 때 뭐가 안 된다? 횡령죄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경우였어요. 매도인이 몰랐어.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나중에 알았어. 등기를 이렇게 넘겨줄 때 나중에 안 거야. 계약 체결할 때는 몰랐고 선이. 그러면 나중에 알았으니까 악의로 바뀌는 거예요? 아유. 계약 체결 시의 선이었으면 계속 선인 거야. 판례가 있죠. 계약 체결할 때 선이었는데 등기를 넘겨줄 때 알았대. 악의. 그래도 계속 선이다. 이렇게. 계약 체결 시가 기준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매로 나올 수도 있어요. 경매. 그러니까 신탁자가 돈 대고 수탁자가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야. 경매로. 신탁자가 돈 대고. 근데 부동산 소유자가 알고 있었대요. 둘이 명의신탁 관계인 거를.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악이니까 수탁자는 소유권 취득 못하나? 아니요. 그건 아니죠. 경매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선이건 악이건 상관없이 경매에서는 수탁자가 낙찰받은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나머지 법률관계는 똑같고. 그러니까 매매라고 나왔는지 경매라고 나왔는지도 잘 봐야 된다고.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선의일 때 유효, 수탁자가 소유권자, 악의, 무효, 돌아가서 매도인이 소유권자. 근데 경매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선이건 악이건 법원 경매로 낙찰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찰자인 그 수탁자가 그냥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다. 그래서 매매인지 경매인지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 판례 아직 안 나왔어. 이게 안 나왔어. 신탁자가 20년간 점유한 거야. 20년간. 그리고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해요. 판례가 그거 안 된대. 왜냐면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 소유권 취득이.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그러니까 자주점유로 해야, 그래야 20년 지나야 시효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 걔가 점유하고 있는 건 악의 무단점유래. 그러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서 자주점유가 아니니까 시효 취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20년간 점유해도 점유 취득 시효도 인정이 안 된다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 아까 매도인이 선이건 악이건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됐잖아. 신탁자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건 자주점유가 아니다. 판례가.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도 인정이 안 된다. 자,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경우가 하나 있었어. 그건 뭐냐면 수탁자랑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이거 말고, 이 약정 말고 다시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받아오면 그때는 소유권 취득을 하죠. 근데 그거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점유 취득 시효도 인정이 안 된다.
소유권 취득하려면 수탁자랑 다시 정상적인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등기를 다시 받아와라. 그렇게 됐나요? 어렵다. 자, 뭐가 어려운 거예요? 민법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이 얼마나 어려운 거야. 이제 연습하시면 되고요. 연습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림 그리고 하는 거는. 다만 아마 문제가 나오면 아까 중간생략형 3자간 등기명신탁 아니면 계약명신탁 둘 중 하나 사례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 그릴 때 무슨 명의신탁인지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거 그림을 못 그리면 문제를 못 풀어. 그림만 그리면 문제 푸는 건 10초 내로 그냥 풀어.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하셔야 돼. 그럴 때 자, 중간생략형인지 계약명신탁인지 구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매도인을 찾아. 일단 매도인을 찾아요. 매도인에 대해서 선이다, 악이다, 언급이 문제나 지문에 써 있으면요. 문제나 지문에 써 있으면 그거는 계약명신탁이야. 출전이 써줘. 문제나 지문에 써줘.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 써준다고. 그럼 그건 계약명신탁. 그렇게. 근데 이제 매도인을 찾았는데 언급이 없대. 문제나 지문에 선인지 악인지 언급이 없어.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 그건 중간생략형. 왜 언급이 없는 거예요? 100% 악이니까. 중간생략형 3자간 등기명신탁에서는 매도인이 100% 악이었잖아. 그러니까 안 써준다고. 그래서 매도인을 찾아서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다. 언급이 있으면 그때는 계약명신탁 이 그림을 그리는 거다. 언급이 없으면 중간생략형 3자간 등기명신탁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림 그리는 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에서 우측 하단의 제재 신탁자는 걸리면 작살나요. 아까 5년 2억 이거 두 번 정답으로 나왔어. 수탁자는 3년 1억 수탁자는 3년 1억 그걸로 끝이야. 근데 신탁자는 5년 2억 그리고 기억 과징금도 받아요. 과징금 3글자니까 30% 그리고 실명등기를 해야 되는데 실명등기 안 하면 이행강제금도 1차 10% 2차 20% 단 이행강제금은 계약명신탁에서는 안 나와요. 질문 왜 안 나와? 계약명신탁에서는 신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진 않는데 실명등기를 안 했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진 않는데 계약명신탁에서는 왜? 소유권 취득이 안 되잖아. 아니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사람인데 뭔 실명등기를 해.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안 나오는 거지. 그렇게. 다른 데서는 이자간 중간생략형에서는 이행강제금도 있다고. 1차 10%, 2차 20% 실명등기 안 하면. 그래서 신탁자는 걸리면 작살난다. 5년 2억,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렇게 제재가 3가지가 있는 거야. 신탁자는. 수탁자는 그냥 3년 1억 그렇게 됐고. 그래서 59페이지 좌측 상단에 동그라미 2번 밑에 주의를 보면 이행강제금 경우 계약명신탁은 제외. 이해되시죠? 계약명신탁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 취득이 안 되니까 실명등기가 안 되니까 뭐 이행강제금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